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일 하루는 집에서 푹 쉬었다가 출근하자,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계획 세운 분들이 많았는지 전국의 고속도로와 공항이 크게 북적인 하루였습니다. 오후 한때 귀경길 정체가 극심하기도 했는데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지훈 기자, 오후 들어서는 차가 많이 밀렸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밤 10시가 되면 완전히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저녁 8시 기준으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에서 4시간 40분, 광주에서 3시간 40분, 대구에서 3시간 30분, 강릉에서 3시간 등입니다. 네, 도로는 많이 풀렸네요. 그래도 김 기자 뒤로 보니까 아직 휴게소는 사람들로 많이 북적이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오늘 오후부터 이곳 죽전 휴게소를 계속 둘러봤는데요. 쉴 새 없이 차와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귀경객들은 물론이고 연휴 마지막 날 나들이를 즐기려는 사람들까지 많았기 때문인데요. 시민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이틀 정도는 저희 본가 갔다 오고 나머지 이틀은 또 처가 때 지금 이제 갔다가 오는 길이에요. 이제 오랜만에 모이다 보니까 또 즐겁게 또 시간 나눠주고 또 저희는 따로 친척집 간 데가 없고요. 애기랑 같이 산책하려고 바람 쐬고 하려고. 오늘은 이제 연세대학교랑 홍대 갑니다. 네, 내일이 연휴 마지막 날인데 내일도 차가 많이 막힐까요? 오늘보다는 덜할 걸로 예상됩니다. 연휴가 길어서 귀경 차량이 분산된 데다가 하루 일찍 돌아와서 내일은 쉬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맞벌이 하다 보니까 하루 정도는 집에서 좀 쉬고 싶어가지고 하루 정도 좀 여유 있게 돌아왔습니다. 도로공사는 내일 하루 429만 대의 차량이 움직일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전 휴게소에서 JTBC 김지은입니다. 사라지는 지하수 연속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마르지 않을 줄 알았던 지하수가 말라가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지하수가 빠진 빈 공간만큼 땅이 내려앉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탓에 수도까지 포기하게 된 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은 도시의 땅끝 길고 높은 벽을 놀이터 삼았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바다 수면은 육지보다 높습니다. 벽이 없으면 이 땅은 물에 잠깁니다. 한때 예배당이었던 건물은 이제 물 속에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이곳은 육지였습니다. Cuman karena kan ramai banget pelabuhan mobil muat kayu zaman dulu ya. 20년 전쯤 땅이 가라앉는다는 경고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바닷물이 이 벽을 넘어온 거예요? Penuh itu mas ini, akhirnya larinya ke belakang. 어땠어요 그날? Turun, istana banjir. istana di Jakarta. Istana Jakarta. 10년 전부터 바닷물이 수도 자카르타에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안쪽에도 2m 높이 벽을 곳곳에 세웠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집안이 내려앉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를 퍼올린 만큼 쪼그라들듯 집안이 주저앉았습니다. Halo. Ya sering setiap 물이 차오를 때마다 불안하진 않으세요? sampai masuk rumah juga udah biasa. 오는 2030년이면 도시 중심부까지 물에 잠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들은 자포자기한 채 곧 닥칠 도시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ita mau ambil lahirnya di sini, ibaratnya gitu. Kita ngambil di sini, mau mati kayak di sini nggak jadi masalah. 쉽게 꺼내 쓴 지하수 때문에 이 아이들이 살아갈 터전은 곧 사라집니다. 누가 이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지 계속 추적합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가라앉고 있는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참담합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지하수를 퍼내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이 급한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지하수 파이프를 뚫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수도꼭지를 열고 기다리는 아크말 음식점 주인입니다.
물을 구하려고 최근 130m 깊이까지 파이프를 늘렸습니다. Terakhirnya dalam sana belakang. Ya, tapi agak lama keluarnya. Setengah jaman baru keluar. 물 구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은 지하수를 모아놨다가 집집마다 배달합니다. 토일렛 워터 스멜을? Ya. 그것마저도 오염이 심합니다. Kadang ada yang warnanya coklat, bau tanah juga. 식수로는 생수를 사다 먹어야 합니다. 깨끗한 지하수를 차지한 대형 생수 회사들은 물을 뽑아 병에 담기만 하면 돈을 법니다. They took water and sell in urban area like Jakarta, Depok, Bogor. Yeah. 지하수가 고갈될수록 물을 독점한 거대 자본은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찾아가 봤지만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I'd like to meet the CEO of the Danone. 더 깊은 곳에서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는 대형 호텔과 대기업 건물들도 계속 지하수를 퍼내고 있습니다. 생수회사나 이런 빅 컴퍼니들이 얼마나 지하수를 뽑고 있는지 데이터를 좀 알고 싶다. Kita lagi bangun infrastruktur monitor dam. 정부는 자본을 규제하지 못하고 상황은 점점 나빠집니다. That from the comment from the President US Biden, Jakarta will be safe. 가라앉는 도시에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다른 누군가는 생존 자체가 위험합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추석에 받은 선물 고맙긴 한데 당장 필요하진 않은 건 중고 거래로 팔아 현금 마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품들은 중고 거래가 불법이라 팔았다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추석 선물로 받았는데 필요 없어서 내놓는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어김없이 중고거래 앱과 사이트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명절 테크라는 말이 새로 생겼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무심코 팔았다가는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건강 챙기라면서 선물하는 건강기능식품이 그렇습니다. 중고거래에 많이 올라오는 홍삼과 유산균, 비타민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관련 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만 팔 수 있습니다.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같은 홍삼 제품이라도 홍삼 캔디와 젤리는 중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내가 팔려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보면 되는데요. 이런 표시가 있거나 어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런 문구가 있다면 중고 거래를 할 수 없고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선물로 받은 술을 되파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 역시 주류법상 판매 면허를 받은 사람만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들어 파는 식품도 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한데요. 집에서 직접 만든 수제청이나 반찬을 선물 받았는데 이 중고 거래로 팔고 싶다고 해도 안 됩니다. 포장을 뜯은 식품도 팔 수 없다는 점 역시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